3년 전 직구를 통해 구매한 98인치와 2년 전 직구로 구매한 100인치에 이어 3개월 전 삼성의 98인치 TV를 구매하였대. 개인이 98인치급 초대형 TV를 3개나 산 미친놈이 국내엔 나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유니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98인치급 초대형 TV 직구 제품들과 국내 삼성 제품 간의 비교 리뷰를 준비해봤대. 쇳바닥 길게 놀릴 필요 있어? 초대형 TV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화질 비교. TV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화질일 텐데 솔까 내가 이 화질을 디테일하게 평가할 지식이 개뿔도 없대. 셋 다 스펙상 4K TV인데 정말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 본 느낌으로만 이야기하자면 화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까지는 못 느꼈대. 다만 삼성 쪽이 뭔가 좀 더 색이 쨍하고 선명한 느낌이 살짝 더든 정도. 다만 100인치와 삼성 98인치는 글레어인지라 화면 반사가 좀 더 있었대. 개인적으로 초대형 TV만 세 번째인지라 화질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화질의 진심이라면 그냥 화면이 좀 작은 OLED나 80인치 이하 최상위 라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대. 이렇게 큰데 화질까지 극상으로 올리면 진짜 가격 안드로메다로 가버리신대. 화면 크기를 통한 압도적인 몰입감이 이 영역의 메인인 이상 화질은 어느 정도 타협을 감안하고 보기에 화질 수준은 다 볼만했다가 내 평가였대. 이 바닥에선 화질이 본진이 아니다. 초대형 TV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진짜 중요한 비교 요소들은 이어 말할 다른 것들이다. 설치 관련 비교. 이 초대형 TV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무엇보다 설치 과정이다. 왜냐면 설치 난이도가 미쳤거든. 초대형 TV 개척자로서 3년 전만 해도 직구 98인치급 설치해주시는 사설기사님 자체를 찾는 게 어려웠다. 그리고 기사님마다 설치 과정의 완성도가 차이가 컸다. 최근에는 그래도 초대형 TV 수입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생겨서 어느 정도 설치 노하우가 쌓인 것들도 생긴 것 같다. 삼성의 경우 무려 기사님 4분이 오셔서 옮겨주셨는데 사다리 차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아파트다 보니 엘베로 옮겨야 했다. 경험치가 많이 쌓이셨는지 포장을 벗기고 일사천리로 TV만 꺼내서 엘베에 간신히 태워서 옮겼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들어간다. TV 차에서 내리고 설치해서 전원 켜는 데까지 1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설치 속도 측면에서 직구 대비 엄청 신속했다. 이게 초대형 TV를 고민하고 있다면 또 고려해야 할 게 이전 설치 비용이다. 월세라면 이사 갈 때 가져가야 하는 거고 자가라도 TV를 교체하거나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형 TV의 영역에선 이 이전 설치비가 진심 앵간한 TV 값이 나온다. 직구의 경우 일단 일반적인 이삿짐 센터에선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니 말 자체를 꺼낼 필요가 없고 따로 전문 업체를 알아봐야 하는데, 내가 알아본 곳 기준 벽걸이 시 이전 설치 비용이 기본 90만원이었대. 삼성의 경우 기존 이전 설치 비용이 벽걸이 시 96만 8천원이었대. 여기서 삼성은 11km 이상 이동 시 10km마다 25,000원씩 택시 마냥 할증된대. 50km가 넘으면 아예 이전 불가대. 여기에 사전에 해체 장소와 배송지 현장 상황을 미리 체크하는 사전 점검 비용이 각 22,000원씩 총 44,000원이 든대. 또 엘베에 안 들어가면 사다리차를 불러야 하는데 이 비용이 기본 36,300원이 추가된대. 보통 사설의 경우 기본 15만원 정도인데 이건 삼성이 좀 저렴했대. 이에 최대 거리를 이동한다면 삼성의 경우 114만 8,300원이라는 미친 숫자가 뜬대. 무슨 이전 설치비에 삼성 LG 75인치 TV 한 대 가격이 나오는 환장스러운 상황인 거다. 이거 각오할 사람만 들어와. 부팅 속도 비교. 많은 사람들이 흔히 TV 구매를 고려할 때 화질이랄지 QLED나 OLED 같은 디스플레이 형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게 90인치 이상의 초대형 TV로 넘어오면 그 일반적인 고려 상식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살면서 체감되는 TV 편의성의 우선 기준이 초대형에선 전혀 다르거든. 초대형 TV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부팅 속도다. 내가 초대형 TV만 세대째 3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가장 불편했던 점은 바로 TV가 켜지는 부팅 속도였거든. 아니 누가 TV 사면서 미쳤다고 부팅 속도를 따지냐고. 하지만 이 초대형 TV에선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의 속도는 정확히는 전원이 켜지고 방송 화면이 나오는 데까지의 속도인데 직구 제품들의 경우 이게 10초 이상 걸렸대. 아이 장난치지마. 뭔 경운기 시동도 이거보단 빨리 걸리겠다 라고 말하겠지만 이거 거짓 없는 감동 실화다. 보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신사 IPTV를 통해 TV 시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이럴 경우 HDMI로 TV와 IPTV 셋톱을 연결해서 보게 된다. 바로 여기서 직구 제품들의 부팅 딜레이 문제가 시작된다. 이게 크기는 커도 직구 레드미나 삼성 모두 스마트 TV다. 그래서 TV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 TV의 내수 플랫폼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국내에선 정말 쓰레기다. 아무튼 이 직구 TV의 경우 전원을 켤 때 이 자체 플랫폼부터 켜지는 게 기본 메타인데, 이걸 쓸 일이 없으니 전원이 켜지면 강제로 HDMI 연결된 IPTV가 바로 켜지게 세팅을 해놓게 된다. 그럼 뭐랄까 이 연결 과정이 진짜
진짜 한 세월이다. 한창 HDMI 연결 중인 화면이 뜨고 난 후 IPTV 화면이 뜨게 된다. 근데 삼성의 경우 이 과정이 즉각적이다. 딜레이가 크게 안 느껴질 정도로 전원을 켜면 거의 바로 HDMI의 IPTV 방송 화면이 뜬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실제 측정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를 보면 더 기가 막힌데, 레드미 100인치의 경우 10초, 레드미 98인치는 무려 15초나 걸린대. 아니 미친, 700만원짜리 현직 유튜브 광고세요? 그에 비해 삼성은 반절도 채 안 되는 4초 정도의 딜레이밖에 걸리지 않았대. 이게 TV의 칩셋 같은 하드웨어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소스가 내부 플랫폼을 거쳐서 송출되는 방식의 차이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이가 극단적이었대. 어쨌든 대형 TV의 구매 메커니즘상 이 느린 부팅 속도란 단점은 너무나 치명적이다. 왜 그런지는 이유를 한번 들어봐잉. 경험상 이 정도의 대형 TV 구매는 아마 90% 이상의 확률로 가족 중 한쪽의 반대를 설득해서 구매하게 된다. 결국 한 사람은 영 탐탁지 않은 상태로 TV를 보게 되는데 그게 매번 틀 때마다 10초 이상 걸린대. 이게 원해서 산 사람이야 인내할 수 있지. 근데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켤 때마다 그 깊은 빡침이 칼라로 이어진 것 마냥 원격으로 느껴지는데 리모컨 전원 버튼 누를 때마다 진심 뒤통수에 레이저 박힌대. 근데 삼성은 그 부팅 시간이 짧아서 왕근님도 상당히 온화해졌대. 이거 진짜 큰 장점이다. 플랫폼 비교. 부팅 속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직구와 삼성 초대형 TV 모두 스마트 TV다. 한마디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앱을 설치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스마트 TV라도 레드미와 같은 중국 직구 제품들의 결정적인 단점이 우리가 평소 보는 앱들을 못 간다는 거다. 스마트 TV라면 당연히 유튜브, 넷플릭스 두 개는 기본으로 깔고 쿠팡 플레이나 왓챠나 디즈니 플러스는 옵션으로 싹 들어가는 게 기본 상식인데 중국 직구 제품들은 이 상식이 안 통한대. 한마디로 유튜브, 넷플을 못 간대. 못 가는 건 둘째치고 이 중국 글씨 알 수 없는 화면 보면 일단 스팀부터 바짝 오른대. 반면 삼성의 경우 이 모든 앱들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대. 물론 직구 제품들을 써도 IPTV를 쓴다면 셋톱넷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넷플이나 유튜브 등을 사용할 수 있대. 문제는 이럴 경우 넷플릭스 등에서 지원하는 돌비 애트모스 같은 최고 수준의 사운드 환경 등은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소리의 아쿠아리움에 들어온 것 같은 입체적인 느낌을 들게 해주는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 이 소스를 쏴주는 기기에서 이 모드를 지원해줘야 한대. 근데 보통 이런 IPTV 셋업 등은 이런 돌비 애트모스 지원이 거의 안 돼서 그냥 평범한 음악 소스로 TV에 쏴주게 되는 거다. 이런 대형 TV를 산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화면과 사운드 모두 끝까지 가겠다는 마인드를 탑재한 인간일 가능성이 높대. 초대형 TV로 넷플의 영화나 컨텐츠를 집에서 극한으로 즐기려고 사는 건데 미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TV임에도 앱을 못 간다는 이유로 강제 너프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인 거다. 겁나 비싼 참돔으로 횟감 식자재 구해놓고 값비싼 회칼까지 준비해놨는데 요리사가 생선가스로 내놓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 직구 TV로 넷플릭스를 극한까지 즐기려면 이 모드를 지원해주는 미스틱이나 크롬캐스트 등을 따로 물려서 사용해야 하는 똥꼬쇼를 해야 한대. 뭐 이중 지출은 덤이대. 근데 삼성의 경우 TV 자체적으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면서 넷플과 유튜브 등을 TV 내 플랫폼에서 지원하니 이 넷플의 최고급 사운드 환경 등을 셋톱을 따로 안 써도 너프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 진짜 이게 직구 대비 가장 메리트가 컸던 부분 중 하나다. 삼성 자체 TV 플랫폼에서 다양한 무료 콘텐츠나 운동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었대. 소비 전력 비교. 내 비교 항목 등을 지금까지 본 사람이라면 이게 정녕 내가 생각했던 TV의 구매 고려 사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식 파괴가 올 텐데 이 정도는 애교대. 소비 전력은 정말 쾌랄한 수준이대. 직구 98인치와 100인치, 삼성 98인치 소비 전력을 비교해본 데이터는 이렇대. 3년 전 레드미 98인치 TV의 경우 시간당 전력 사용량이 무려 449W로 엔간한 벽걸이 에어컨 싸다고 원투펀치 날릴 수준의 전력 사용량을 보여준대. 진심 전기 먹는 하마다. 후속작인 레드미 100인치의 경우 시간당 전력 사용량이 396W 정도로 대략 12% 정도 감소하긴 했어도 역시나 부담되는 수준이다. 삼성의 경우 이 소비 전력을 꽤나 줄였는데 시간당 약 318W 수준으로 직구 100인치 대비 약 20%, 직구 98인치 대비해선 거의 30%나 감소시킨 수준이다. 물론 일반적인 사이즈의 TV 수준 대비해선 꽤 많은 전력 소비량이라 TV 시청량이 많은 집이라면 전기료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 무게 비교. 내가 이전 초대형 TV 리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역에선 TV의 무게가 중요하다. 직구처럼 직접 옮기는 걸 도와줘야 하는 상황은 둘째치더라도 이 TV의 무지막지한 무게를 보통의 AV장들이라면 못 버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벽걸이로 설치하면 된다지만 월세의 경우 이 벽걸이 설치가 어렵다. 못을 안 받고 설치하는 무타공 설치도 있다는데 초대형 TV의 압도적인 무게 앞에 이런 장기술들은 무의미하다. 그냥 벽에 겁나 단단하게 뚫어서 고정해야 한다. 그래서 월세의 경우 AV장 위에 혹은 전용 겹치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게 체크가 중요하다. 자, 이게 스펙상 지금까지 사용한 TV들의 무게다. 3년 전 직구 98인치가 71kg나 됐었는데 100인치에선 64kg로 삼성 98인치는 56.3kg로 꽤나 인상적인 다이어트를 했다.
초대형 TV들이 발전하면서 무게도 같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금 삼성만 해도 현재 이 튼튼한 AV장이 아주 미세하게 휘었는데 이전 직구 제품들 무게였다면 좀 버거웠을 것 같다. 무게가 가벼워져서인지 TV의 두께도 얇아졌다. 레드미 98인치가 6cm, 100인치가 8cm의 두께였다면 삼성은 4.8cm로 줄었다. 가격 비교. 뭐 우리가 꿈은 원대해도 결국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어? 현재 이전 직구 98인치의 경우 최근가는 300만원대 선까지 내려왔고 100인치의 경우 약 400만원대 선까지 내려왔다. 삼성의 경우 내가 12월에 구매했을 때는 온라인 최저가 600만원 초반에 샀는데 최근 잘 찾아보면 500만원대에도 풀렸다. 물론 절대적으로 보면 싼 가격은 아니지만 내가 700만원씩 주고 개고생하며 셀프 직구하던 게 3년 전이었던 걸 생각하면 98인치 초대형 시장 가격이 진짜 격세지감으로 싸졌다는 게 느껴진다. 뭐랄까 이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온 느낌? AS 비교. AS야 뭐 비교를 논의할 레벨우가 아니다. 국내 AS 생태계 정점에 있는 게 삼성과 LG니까. 이전 직구 제품들 샀을 때 사용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이거 고장나면 등짝으로는 안 끝날 텐데 하며 가슴속에 도장을 품고 다니는 불안함이 있었다. 왜냐면 AS 센터 자체가 없을 뿐더러 어찌저찌 고치는 곳을 찾는다고 해도 이 괴물을 어떻게 옮길 거냐고. 일단 집 밖으로 한 발짝 옮기는 순간 100만원인지라 그냥 귀속템 되는 거야. 근데 삼성은 그래도 구매 후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편안함이 있다. 다만 이거 사이즈와 가격 대비 삼성의 명성치고 AS 보장 기간이 좀 짧게 느껴진다. 제품 보증은 1년에 패널 보증 기간이 2년이다. 기타 편의성 비교. 뭐 게임을 할 때 주사율을 맞춰준다는 프리싱크인가 뭐 시갱인가 하는 기능은 직구 제품이나 삼성 제품 모두 있다. 뭐 근데 그깟 장기교가 이 광활한 화면 앞에서 무슨 의미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커다란 화면에서 하는 게임은 둘 다 질인데 삼성의 경우 리모컨이 건전지가 아니라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형태라 은근 편리하다. 내장 스피커의 경우 레드미 98인치가 16W, 레드미 100인치가 30W인데 삼성의 경우 40W로 좀 더 빵빵해졌다. 다만 이 정도 크기의 TV를 쓴다면 최소 사운드바 정도는 쓸 거라 크게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여지진 않았다. 별평, 내 채널에서 초대형 TV 직구 과정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많이 공감했을 거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불안감이 국내 제품으로 구매하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다. 게다가 품질도 괜찮아. 물론 이 점을 그전에도 몰랐던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살 수 없었던 건 역시나 비싼 가격이었다. 근데 이제 국산 초대형 TV들의 가격도 상당히 리즈너블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삼성 TV 사분이 진짜 가격대만 비벼준다면 직구를 할 이유가 1도 없었다. 초대형 TV의 문익점으로서 이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도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 느낌이랄까. 초대형 TV 3년 차지만 아직까지 영화 볼 때와 스포츠 볼 때 정말 사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여전히 설렌다. 올해 7월에 파리 올림픽이 시작하는데 이게 또 명분이 좋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느낌 함께 하자고 제군들. 성공하면 초대형, 실패하면 등짝 아니겠습니까?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